EBS 수능 빌드업 13강 글의 순서 정하는 문제 2번. 자, 순서를 정하는 문제는 연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지시하는 말에 우선 주의를 해야 되겠지. 앞에 나온 명사를 이제 대명사로 받는 거, 또 다른 명사로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지시어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간의 이제 연결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제 연결어에 또 유의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같은 명사끼리 반복되는 것 또는 다른 품사일 수도 있지.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 반복어. 반복어는 동일한 말일 수도 있고 대조일 수도 있다는 거야. 동일한 것뿐만 아니라 대조가 되는 것도 반복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흐름,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시어, 연결어, 반복어, 지연반 얘네들의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지. 지연반. 자, 주어진 문장을 보게 되면은 collecting is a double-edged sword니까 자, 우선 topic은 collecting이 topic이 되겠지. 자, 수집 얘가 이제 이 글의 topic이 되겠고, 그러니까 topic 키워드가 수집이야. topic 키워드가 수집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이 topic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메시지 키워드는 double-edged sword. 자, 간단하게 이제 일단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edge라는 건 가장자리니까 그러면 양날의 검이라고 하지. edged sword, 양날의 검. 그래서 양날의 검이다. 이 부분이 이제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메시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글의 핵심 내용, 주제, 제목 뭐 이런 걸 파악할 때는 이렇게 topic 키워드하고 메시지 키워드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이 글의 경우 이렇게 이제 순서유형으로 되어 있는 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앞에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수집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다. 그럼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또 반대되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우선 collecting은 in part 부분적으로는 about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who you are and what you value. 자, 그래서 수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지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네가 누구인지, who you are, 그리고 what you value, 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you are, who는 보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지. 네가 누구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 그렇게 되면은 의문대명사가 되겠지. 이거를 의문사라고 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what you value, 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문사가 되겠지. 관계대명사가 되면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볼 수도 있고 의문대명사로 볼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수집이라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이것도 who도 여기서는 이제 뭐 그 의문대명사 쪽이 되겠지만은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 이것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수집을 하는데 not only 투부정사, 그 다음에 but also 투부정사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수집을 하는데 A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B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사람들이 수집을 하는 이제 목적을 나타내 주게 되니까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지.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자, A는 get the stuff이니까 stuff이라는 거는 잡다 한 물건들을 의미하게 되지. 그 모으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물건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그 물건을 얻는 거, 이게 첫 번째가 되겠지. 그런데 이 물건을 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fill out 하게 되면은 채워준다는 얘기지. The pieces of their personal narrative 하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내러티브라는 얘기는 이야기, 서사 또는 담화 이렇게 얘기하지. 자, 요즘에 쓰는 말로는 이제 서사라고 많이 쓰지. 개인적인 서사의 피스니까 이 조각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서사의 조각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을 이제 수집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게 할 경우에는
A는 보통 당연한 것이고 B 쪽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면은 A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B도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가 둘 다 포함이 되지만 중요도는 어느 쪽에 가냐면은 이렇게 B 쪽에 중요도가 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도 물건 모으는 거 이거는 A니까 당연한 거지. 수집이니까. 그런데 B 쪽이 뭐냐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서사의 어떤 조각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지. 자기 개인적인 서사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앞에서 얘기한 거면은 who you are.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네가 어떤 사람이고 네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란 얘기야. 이거에 관한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A는 당연했던 거고 B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너의 어떤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너의 어떤 사람인지 이제 다시 말해서 너의 개인적인 서사의 어떤 조각들을 채워주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 그럼 양날의 검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느 쪽이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럼 이 부분은 바로 플러스에 관한 거지. 플러스 쪽 수집이라는 게 자, 좋은 측면. Collecting can be a means of encountering the world. 이 수집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 뭐가 될 수 있냐면은 encountering the world. encounter는 만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세계를 만나는 means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단이나 방법이라는 얘기지. 수단이나 방법. 명사로 복수용으로 항상 복수용으로 해서 means. 세계를 만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부연 설명이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Broadening one's horizons and developing fair and meaningful quest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를 만나고 그리고 보게 되면은 어떤 수단이냐면 means of 그 다음에 이제 of니까 ing가 오게 되겠지. 이렇게 ing 그리고 ing 이렇게 왔지. 그래서 of 뒤에 이제 세 개가 또 병렬이 됐지. 첫 번째가 세계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horizon 하면 이제 지평선, 수평선, 자신의 지평을 broaden은 넓은이고 은 붙이게 되면은 동사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ing 붙이니까 동명사가 되겠지. 그래서 지평을 이제 넓히는 거,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 마지막이니까 end로 열거를 할 때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등위 접속사 end나 or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을 알려주게 되겠지.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야. developing fun 흥미, 재미를 발전시키고 meaningful quest니까 quest라는 거는 어떤 탐구나 추구 이런 거지. 어떤 재미와 의미 있는 탐구를 개발시켜주는, 발전시키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이제 플러스 쪽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양날의 검이 되려면은 뒤에는 마이너스 쪽 얘기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플러스 쪽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대조를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고 자,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게 뒤쪽에는 자, 컬렉팅 토픽과 관련해 가지고 양날의 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 얘기를 좀 했으니까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뒤에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잠정적 결정을 이제 가능성이지 이 잠재성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잠재성은 이제, 자, 플러스 쪽 얘기냐, 아니면 마이너스 쪽 얘기냐, 결정을 했지. 플러스 쪽 얘기가 추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대조가 나올 것인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A로 이어질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B부터 본다라는 거죠. That said. 자, 그러면 that said니까, 그러면 that은 원래 이제 주어인 거고, collection이 주어인데, 주절의 주어이고, 근데, 지금 접속사 없고, 그리고 이제, 접속사가 없고, 주어는 이 that이 주어인 거지.
원래 주어였던 거지. 여기 주어고 주어 동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that said면 이게 실제로 주어 동사는 아니란 얘기야. 원래 주어였던 거지. 원래 주어였던 건데 접주동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접주동에서 접속사 없애주고 주어가 이 주절의 주어하고 다르면 주어를 써주게 되지. 생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동사는 ing로 바꿔줘야 되지. ing로 분사 구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ing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인 셈이지. 원래 이제 분사 구문. 그래서 자 원래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의미야. 이제 if that is said 이런 얘기지. 자 그것이 말해진다면 이런 얘기지. 그것이 말해졌다고 치면 그런 얘기지. 그것이 말해졌다 치더라도 그런 얘기지. 그래서 that은 이제 앞에서 한 말을 가리키게 되겠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는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원래 문법은 이렇단 얘기야. 그럼 여기서 if를 빼고 that은 주어가 다르니까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사에 ing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is가 ing가 되겠지. 그렇게 되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being이 되겠지. 이제 being said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생략을 하게 되지. 그래서 남은 게 that said야. that said. 그래서 if that is said에서 그것이 말해졌다면 말해졌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말로 하자면은 그건 그렇고 그런 뜻이야.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그렇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야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조 양보의 의미가 되겠지. 양보로 이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결국 대조성이 있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자 플러스 쪽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쪽 얘기로 나오겠구나라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쪽 얘기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쪽 얘기 이렇게 스타이플링 할 수 있다 이렇게겠지. 그럼 이제 스타이플이라는 거는 이제 질식시킨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동사로 하게 되면은 이게 스타이플 그럼 이게 질식시키다. 형용사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ing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 준 거죠. 형용사 질식시키는 그런 얘기니까 형용사로 이렇게 스타이플링이 됐어. 그래서 이 수집이라는 게 질식시킨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 얘기로 넘어갔지. 그러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 쪽 얘기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앞에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 플러스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이제 무리가 없으니까 이제 마저 보는 거지. Too often, 자, 아주 너무나도 흔히 collecting, 이 수집이라는 것은 focus on 하게 되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지. completion of a particular ordered set. 자,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면은 completion, complete 하게 되면은 완성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completion이게 되면은 완성이지. 완성에 초점을 맞춘다. particular, 특정한 ordered set의 완성이 되겠어. 그러면 order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질서, 순서 이런 거가 있지. 그럼 뭔가 그 순서가 정해진 그런 얘기지. 순서가 정해진 순서로 하게 되면 순서가 정해진 또는 뭐 질서 있는 자 이런 얘기지 말 그대로. 수동의 의미가 돼야 되니까 order들이 된 거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그 세트의 완성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집 되게 이제 피규어 같은 거, 뭐 카드라든지 피규어라든지 자 이런 거 하면은 뭔가 이제 그 어떤 순서 같은 거가 있지.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연결되는 뭔가 그래서 거기에 그 세트를 이렇게 그 완성하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만들 수가 있다 이거지. collecting을 potential source of frustration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순서를 채워야 되니까 뭔가 질서 있게 뭔가 이게 딱 정확히 순서가 아니더라도 무슨 이제 캐릭터 같은 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뭐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포켓몬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진화하는 단계별로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파이레 꼬부기 뭐 이런 거 피카츄 이렇게 있으면은 그 거기에 이제 진화 단계가 있고 뭐 그리고 같은 종류에 속하는 뭐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딱딱딱 맞는 그게 있어야 돼. 진화하는 단계를 다 수집하려고 하는데 중간 단계가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뭐 말이 안 되겠지. 이제 3단 진화한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딱딱 채워야 되기 때문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것이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완성시키는 거 이 특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 세트를 완성하는 것 이걸 가리키게 되죠. 완성하는 거 그것이 수집을 frustration의 잠재적인 potential은 잠재적인 이렇게 되겠죠. 잠재적인 frustration이라는 거는 이제 좌절이죠. 좌절 frustrate 좌절시키다 frustrate 좌절의 잠재적인 어떤 근원으로 원천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됐지. 그리고 참고로 이 경우 이제 접속사하고 이제 이 and that이나 and it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을 그냥 합치면은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지. 이렇게 위치로 바꿀 수 있겠죠. 위치. 자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이너스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뭔가 ordered set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뭔가 질식시키고 좌절감을 줄 수가 있고 그런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게 스타이플링하고 어떤 좌절감의 어떤 원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확률이 높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A로 꺾어져 간다는 얘기야. 지금 푸는 원리를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Economists refer to this as the problem of complement. 자, B번은 이제 연결이 that said가 일종의 이제 여기 이제 접속사 들어가 있고 연결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대조성이 된다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A번을 보게 되면은 A번에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this 지시어가 있지. 지시어 연결어 반복어 지시어 지연반 지시어 연결어 반복어가 중요하다겠지. 자, 지시어가 있어. 그럼 이게 가리키는 말이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 그럼 B 다음이면은 B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경제학자들은 refer to this as 그러면 이제 refer to A as B. 자, 엄청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수거라고 그랬지. refer to A as B. 그럼 A를 B로 간주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때 이제 refer to 대신에 see 보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view 그리고 보는 걸로 하면 이제 look도 있으니까 look upon 그리고 regard 자 얘네들이 이제 regard ASB 이게 보는 것과 관련된 말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refer to 대신에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think of ASB 또는 consider는 보통 as 안 쓰고 그냥 consider A, B 이렇게 쓴다고 했지. A를 B로 간주하다.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지. 이 A를 B로 간주하다. 이 표현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지. A를 B로 간주하다. 지문에서 무진장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고. 자,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the problem of complement 문제로 간주한다는 얘기지. complement. 그럼 complement라는 얘기는 아까 complete에서 이제 mont를 붙이니까 명사가 됐지. 아까 앞에서는 그럼 뭐가 있었냐? completion이라는 말이 있었지. completion 이렇게 complete에다가 tion을 붙였고 그러면 이 지금 보면은 completion하고 complement하고 비슷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어근이 똑같고 어미 부분만 이제 tion을 붙였느냐 아니면 mont로 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의미상으로도 사실 같은 말이 되게. 그래서 그럼 결국 얘네들은 뭐냐? 이게 바로 지연반에서 반복어인 거죠. 반복어끼리는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B에서 A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말, 자, 지시어도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이거지. 특정한 세트를 완성시키는 거. 자, 이거를 바로 completion 문제로 간주한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B에서 A로 연결되는 거는 아주 잘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C가 BAC인지 아니면 C가 먼저인지를 알아내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하고 A는 지금 다 마이너스적인 측면, 컬렉팅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였지. 자, 그러면 C를 보게 되면 it gives emotional resonance to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것은 준다. 감정적인 레전넌스라는 얘기는 뭔가 이제 울리는 거, 공명, 소리가 뭔가 울려 퍼지는 거 이런 거 공명한다고 하지. 그냥 우리말 그대로 하면 이제 울리는 거. 여기는 감정적인 어떤 공명, 울림을 준다라는 거야. 어디에다가 주는 거냐? 그럼 주는 거니까 이제 도착하는 것이 나왔지.
그리고 it은 또 지시어란 말, 지시어. 그것이 감정적인 울림을 준다. 뭐에다가 what you've done and experienced 이렇게 되니까 네가 지금까지 하고 경험을 했던 거 이렇게 되겠지? 네가 지금까지 하고 경험했던 것에 그럼 너의 경험이 경험이야. 그 네가 살아오면서 한 그런 어떤 경험에다가 감정적인 울림을 준다는 얘기니까 이건 플러스 얘기냐 마이너스 얘기냐 그럼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혹시 이제 잘 몰랐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collected stuff 이 수집된 물건은 fun, 재미있고 intense, 강렬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는 interesting way라고 해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재미있고 강렬하다니까 플러스 쪽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은 수집에 플러스 쪽 얘기를 지금 추가를 한 거였지. 그러니까 보기에서 여기로 연결됐구나. 그래서 여기가 C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쪽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쪽 얘기로 넘어간 부분 that's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마이너스 얘기는 플러스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A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순서는 C, B, A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마저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C를 먼저 이제 뭐 처음이니까 봐야 되겠지. 자 네가 경험했던 것에 감정적인 레조넌스 울림을 준다는 얘기고 무엇보다도 컬렉팅이라는 것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fun, 재밌으면서도 intense하게 되면은 강렬한 그런 얘기지. 자, 그리고 물론 그것은 만든다. framing effect를 만든다라는 거지. 그리고 it은 이것도 이제 지시어인데 이거는 이제 수집이지, 수집. collecting. 자, 그리고 이게 뭘 만드냐면은 framing effect라는 거지. frame이라는 건 어떤 틀 효과를 만든다.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볼 때 우리 진짜 사람마다 어떤 그 보는 틀이 있는 거지. 틀, 관점, 그 시각, 인식의 틀이지. 인식의 틀. 그러니까 보통 프레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인식하는 그 틀을 프레임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쓰지. 인식의 틀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that enhance your broader life니까 enhance 하게 되면은 향상시킨다. 향상시키는 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제 improve지. 너의 폭넓은 삶을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지. 폭넓은 삶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인식 틀을 틀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 인식 틀 효과. 그러니까 네가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그 틀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이 수집으로 인해 가지고. An art of collection. 예를 들어서 이제 미술품 수집은 can make 너의 집을 수집해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뭐 그림도 걸어놓고 또 조각상도 배치해놓고 그러게 되면 일단 집이 어떻게 되냐? 집이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또 음악 이제 뮤지컬 컬렉션이야. 자, 음악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은 음악 작품을 수집하게 되면은 이게 또 뭘 가져다 줄 수 있냐면은 이제 음악은 이제 소리를 가져다 주니까 네 삶의 compelling 사운드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compelling이라는 단어는 compel이라는 게 강제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뭔가 강제하는 이런 얘기야. 말 그대로 하면은 강제력이 있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쓰이게 되겠지. 어쩔 수 없이 뭘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얘기지.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뭐 매력적인 또는 설득력 있는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야. 설득력이 있는, 매력적인 있는이나 설득력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니까 이렇게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compelling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이해를 안 해두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가 있어. 컴펠에서 비유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력적인 이런 정도가 되겠지. 너의 인생에 매력적인 소리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인식의 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쉬운 예를 든 거지. 이제 미술 작품이면 집안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음악 작품이면 그걸 듣게 되니까 이제 어떤 매력적인 소리를 가져다 주게 된다. 자, 이렇게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 양날의 검 중에서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런데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B가 되겠지. 이제 스타이플링하게 만들고 좌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작자들이 바로 이제 어떤 그 problem of completion, complement, 완성, 어떤 보완의 문제라고 간주한다는 얘기야. 보완. 컴플리먼트라는 얘기는 이제 보완. 문법에서는 보어지, 보완. If you need just one item, 네가 딱 하나의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to fill your
fill out your set. 자, 세트를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이거야. 응?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럼 그걸 채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you care about having a complete set. 자, 그리고 완전한 세트를 갖는 거에 대해서 네가 이제 care 관심을 갖고 있다면, 자, 그런다면은 너는 그거 하나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a great deal이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그 최종 파이널 아이템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은 만들 수가 있다. 뭐를 컬렉팅을 어떻게 expensive하고 very troublesome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채워야 되니까 그걸 이제 희귀템으로 이제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드는 제작사들에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 그러면 그거 구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고 트러블섬 아주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거를 게임 원리에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지. 확률템으로 해가지고 소위 가차 이제 뽑기 그걸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게임 제작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 대부분 또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이제 그 뽑기식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 빨아먹는 자 그런 자 그래서 수집의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더블 엣지드 소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 이게 뭐 사람의 인식 틀 가져다 준다겠지. 네가 누구인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했고, 근데 단점은 완성을 세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주 뭔가 좌절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4번을 보게 되면은 역시 순서 문제니까 지시어 연결어 반복어 sickness unto death. 자, 그러면 이제 unto death니까 to라는 거는 어디로 앞에 이제 이건 붙은 거고, 죽음으로 가는 질병 이렇게 돼 있지. 이제 자, 죽음으로 가는 질병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책이겠지. 죽음으로 가는 질병이라는 책에서 데니시 필라스퍼, 데니시 하면 이제 형용사가 된 거지. 덴마크지. 덴마크의 철학자인 스웨렌 키에르케고르. 이 스웨렌 키에르케고르가 비유했다, compare 하게 되면은 비교하거나 비유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compare to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비유하다가 되겠어. A를 B에 비유했다. 비교하다가 되면은 보통 with를 써주게 되지. compare A with B. 그래서 비교하다 이렇게 보통 써준다는 얘기야. 근데 to 하게 되면은 비유하는 거. 인간의 정신을 하우스 집에 비유했다는 얘기지. 이제 어떤 집에 비유했냐면은 3 floors 3개의 플로어를 가지고 있는 집에 비유했다는 얘기야. 3개. 플로어라는 얘기는 이제 이건 뭐 그냥 층이지. 3층 주택에 비유했다는 얘기야. 3층 주택. 자, 3개의 층이야. 베이스먼트 B 지하. 그다음에 그라운드 플로어 땅이니까 지층. 그리고 퍼스트 플로어 첫 번째 층. 그러니까 2층이야, 2층.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그라운드 플로어가 1층인 거고 땅에 있는 그다음에 퍼스트 플로어는 그 위에 있는 첫 번째로 올라간 층이야. 거기서 올라간 층이니까 이게 2층이고. 그다음에 베이스먼트는 이제 지하층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3층 주택으로 돼 있는 거야. 이렇게 3층 지하층이 있고 1층이 있고 이렇게 2층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 3층 주택에 비유를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베이스먼트 1층, 2층 이렇게 3층 주택에 인간의 정신을 비유했다는 얘기지. 휴먼 스피릿을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이런 식으로 3층 주택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를 했다는 얘기야.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야, 역시 B부터 보게 되면은 키에르케고르. 자, 일단은 이제 키에르케고르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반복어야. 키에르케고르는 claimed 주장했다. 클레임하게 되면은 뭐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지. 원래 소유권 주장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이제 자, 기본적으로 자, 뭐라고 주장했냐? Although the first floor is at our disposal. 자, 일단은 대디하라고 주장을 했고 목적어 명사절이니까 대신 접속사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대철에 또 이제 종속절과 주절이 들어가 있지. 여기 올드오니까 이제 종속 접속사가 됐지. 그럼 종속절 그 다음에 주절 이렇게 됐어. First floor 2층이지. 2층이 at our disposal. at one's disposal 하게 되면은 dispose
dispose에서 이제 얼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dispose라는 거는 pose가 put 놓는다는 얘기고 this라는 얘기는 of 떨어뜨린다는 얘기야. 이게 어원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of 떨어뜨리는 거고 pose는 put이야.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는다. off나 away가 되겠어. away. 여기서는 이제 away 쪽이 좀 더 적합하겠는데 put away 그런 얘기 뭔가를 이렇게 처분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put away 하니까 처분하다 이런 의미야. dispose. 그리고 사람 마음에도 쓸 수 있어. 그럼 사람 마음이 어디로 향하다. 마음이면은 어디로 향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건 같은 경우에 처분하다 이런 식이 되겠고, 자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disposal은 얼 붙여서 명사가 됐는데 얘는 이제 처분하다하고 향하다하고 어느 쪽 명사냐면 이게 이제 처분하다의 명사가 되는 거야. 처분하다 이거의 명사가 돼. 그러면 disposal 하게 되면은 이제 처분이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at our disposal이니까 우리의 처분 하에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at our disposal 하면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야. at our disposal. 그러니까 지금 first floor 그 2층이 우리 마음대로 2층을 내 마음대로 2층 쓸 수 있는 거야. 그 지금 이제 그 지하까지 하면은 3층 주택이고 지상부터 하면 2층 주택이란 말이야. 그럼 그 2층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이 2층은 closest니까 가장 가깝다. spiritual realm이니까 정신적인 영역과 가장 가깝다는 얘기지. 이 정신 영역과 가장 가까운 2층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prefer to 선호한다라는 거야. live in the basement니까 지하실에서 살기를 선호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신 영역에 가까운 2층을 쓸 수도 있는데 거기를 안 쓰고 사람들은 어디를 베이스먼트 지하실 여기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야. 지하실은 어디냐? 센소리 월드라고 했지. 센소리 월드. 이거는 이제 동격이 되겠어. 지하실 즉 센소리라는 얘기는 센스의 기본 형용사 감각의 이렇게 되죠. 센스의 형용사는 센소리도 있고 센서티브 하면 민감한이고 센서블 하게 되면 분별력이 있는 이렇게 되지. 그 세 가지 형용사가 있지. 자, 그 중에 센소리 월드니까 이건 말 그대로 감각, 우리 감각기관 할 때 그 감각 그거의 형용사야. 그냥 1차적인 형용사. 감각 세계에서 살기를 선호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2층에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살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거야. 여기 정신의 영역에 가까운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안 살고 어디서 사냐? 이 지하실에서 산다는 얘기야. 지하실은 어떤 세계냐? 감각 세계라는 얘기죠. 감각 세계, 정신 세계가 아니라. 자, 이건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비유야. 여기서 살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키에르케고르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속한 거야. 자, 그런데 the interpretation of dreams니까 이거는 이제 또 책이 되겠지. interpretation of dreams니까 이제 interpretation은 해석이지. 이제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reused, re라는 거는 이제 again 이런 얘기니까 다시 사용했다. 이 집을 다시 사용했다라는 얘기가 무엇으로서 다시 사용했냐? metaphor for consciousness, 의식의 비유로서 다시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비유를 이번에는 누가 사용했냐면은 이제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 유명한 이제 20세기 철학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 비유를 다시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프로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게 되겠지. 자, B가 가능성이 높았으면 A로 꺾어진다 그랬지. 자, 하지만 자, 대조성이 나왔고, 자, 연결하는 대조성이고, he suggested that, 자, 그는
suggest 했다. 대디아를 suggest 했다는 얘기야. suggest 하게 되면은 제안하다라고 했고, 또는, 자, 첫 번째로 하면은, 뭐, 제안하다고, 그 다음에는 시사하다, 또는 암시하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했지. 자, 그럼 대디아라고 서제스트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he가 누구인지 봐야 되겠지. 그럼 he는 키에르케고르냐 아니면은 프로이트냐가 되겠지. 그런데 이미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하다가 however 또 키에르케고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키에르케고르가 했던 비유를 프로이트가 가져와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이용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글이 되겠지. 그런데 지금 뭐 이제 다시 키에르케고르로 돌아가가지고 뭐 프로이트가 이렇게 했는데 키에르케고르가 또 어떻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훨씬 뒤니까 다시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he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B 뒤에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 물론 이제 C가 있을 수도 있는데 C는 좀 이따 보면 되겠고. Upper floor is inhabited by the superego. 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이제 시사했다라는 거지. 뭐라고 시사했냐면은 이렇게 그 upper floor니까 위층이야. 그 upper floor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럼 위층이면 어디냐면 여기지. 여기 이제 이렇게 2층이야. 자, 여기는 inhabited by 수동태가 되겠지. inhabit 하면은 어디에 거주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inhabit 하면 거주하다. 여기에 거주되고 있다는 얘기야. 누구에 의해서? 슈퍼 에고에 의해서 거주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프로이트는 이제 2층 여기는 이제 누가 거주하는 거라고 했냐면 여기는 슈퍼 에고가 거주한다고 했죠. 여기 2층은 슈퍼 에고가 거주하게 돼. 그 슈퍼 에고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conscience and norms야. 이 슈퍼 에고라는 conscience라는 얘기는 양심이고, 그 다음에 norms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이제 규범이지. 규범. 이거 형사가 normal, 정상 이런 얘기지. 정상적인 그런 규범. conscious는 의식이고 conscience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양심이란 얘기야. 양심. 양심과 규범을 의미하는 거야. 슈퍼에고라는 건. 자, 양심과 규범을 의미하는 이 슈퍼에고가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플로어, 그 1층이 되겠지. 1층은 여기 이제 by 했고, 여기는 이제 is inhabited. 얘네들은 여기 이제 생략된 거지.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된 거지. 에고에 의해서 거주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에고는 여기 이제 1층. 그럼 에고는 누구냐면 우리가 나라고 identify with. 이게 이제 동일시하는 거, 동일시. 이게 나야! 라고 동일시하는 거, 그게 바로 에고란 얘기야. 그럼 에고가 여기 1층에 거주하고 있어. 2층은 슈퍼 에고고, 여기는 1층은 에고가 거주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베이스먼트는 누구에 의해서 거주되냐? 베이스먼트는 이드가 되겠어. 이드. 여기 이제, 여기는 이드. 그럼 이드는 뭐냐? instinctive impulse니까. instinctive니까 본능적인 impulse는 이제 충동이지. 본능적인 충동과 그 다음에 unconscious야. unconscious니까 이거는 어는 반대말이 되니까 무. 그 다음에 conscious는 의식이니까 이제 무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본능과 무의식의 세계인 이드. 이게 지하층에 있다라는 거지. 지하층. 자,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을 한 거지. 자, 이렇게 키에르케고르의 이런 정신세계, 감각세계를 갖다가 프로이트는 3단계로 다 정확히 이렇게 나눠가지고 맨 위층에 슈퍼에고, 그 양심과 어떤 규범세계, 그 다음에 에고, 이거는 보통 우리가 나라고 일치시키는 에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지하에는 이드, 여기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 본능적인 충동, 무의식 세계. 자, 이런 식으로 비유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C가 이 프로이트 얘기를 마저 한 건가, 이제 이어서 한 건지, 아니면은 키에르케고르 얘기를 좀 더 뭐 앞부분에 왔다고 치면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프로이트라면. 근데 자, 프로이트기 때문에 자, 이거는 뒤에 이어져야 되겠지. 자, 뒤에 이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순서는 B, A, C구나 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프로이트의
바로 이제 방금 알아본 게 이제 프로이트의 바로 뭐냐면 사이코 어널리시스 이론인 거지. 사이코 어널리시스. 사이코란 얘기는 이게 정신, 심리란 얘기고 정신. 그리고 어널리시스란 얘기는 분석이란 얘기지.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이 되겠지. 이렇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더스트. 그리고 더스트라는 것도 이것도 말하자면은 순서를 나타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연결어처럼 기능을 하는 거지. 더스 하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이제 앞에 원인이 나오게 되겠고, 거기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낼 때 쓰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뒤쪽에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앞에 이제 뭔가 원인에 해당하는 게 있고. 자, 프로이트의 이 정신분석 이론은 introduce, 도입했다라는 거지. basic idea,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어떤 아이디어냐? consciousness, conscious 의식하는 ness니까 이제 의식이 되겠지. 의식이 as divided into가 분열되어 있다라는 것, into conscious level.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divided, 나뉘어졌다는 얘기야. 의식적인 차원과 unconscious level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의 의식은 의식 수준과 이렇게 무의식 수준으로 나뉘어져 있다. 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 여러분 이제 이게 어부가 동격인 거예요. 동격. 이런 식으로 동격.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다라는 거죠. 자, 우선 그렇고 그 다음에는 추가가 되겠어요. 이제 게다가 furthermore 또는 뭐 more를 쓰면 이제 moreover도 있겠지. moreover, in addition. 자, 가장 흔히 쓰는 건 이런 거죠. 추가할 때. 게다가 자, 프로이트의 이론은 dethroned rationality.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그럼 이것은 자, 앞에서 나왔던 이제 정신분석 이론이지, 프로이트의. 자, 이것은 dethroned. D는 보통 이제 원상으로 down, 아래라는 의미죠, 아래. 그리고 thrown이라는 거는 이거는 왕좌를 의미하는 거죠, 왕좌. 그리고 이제 throned 동사로도 써요. 그러면 왕좌에서 down이니까 아래로 끌어내렸다는 얘기죠. 왕좌에서 끌어내렸다. 무엇을? rationality를 왕좌에서 끌어내렸다는 얘기야. 그럼 rationality는 rationality니까 명사 성질이 되겠어. 그러면 rational이라는 건 합리적인 이런 얘기지. 거기다가 어티니까 결국 합리성이 되겠어. 합리성, 이성. 자, 이 이성을 왕좌에서 끌어내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이성이 뭐냐? 엘리베이트 된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엘리베이트는 이제 출동사 형태가 되겠지. 수동형. during the enlightenment. 엘리베이트. 그럼 엘리베이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 올린다는 얘기다. 엘리베이트. 들어 올리다. 오늘날에 이제 엘리베이터. 그게 이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지. 들어 올리다. 그럼 여기서는 수동형이니까 들어 올려진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고양된 이런 식으로 되겠지. 고양되었던.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졌던 이 합리성, 이성을 다시 끌어내렸다. dethrone 했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끌어올려졌냐? during the enlightenment니까 이때 기간 동안이 되겠어. enlightenment는 light가 빛이 되겠고 어그는 빛이지. 여기다가 은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동사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는 양쪽 다 붙였어.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두사도 붙이고 전미사도 붙였어. 거기다가 mont를 붙여주게 되면은 mont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light 빛을 비춰주는 거, 말 그대로 하자면 빛을 비추기 이런 얘기지. 그걸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그럼 어디다가 빛을 비춘다는 얘기냐면 이성의 빛을 비춘다는 얘기야. 인간의 이성에. 그럼 그전에는 뭐였냐? 인간의 이성이 암흑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야. 암흑 상태에 있었던 이성. 암흑 상태에 있었던 그 이성에다가 이제 빛을 비추어준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몽시킨다. 그리고
그래서 계몽주의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계몽주의. 계몽주의는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한 18세기 이때가 이제 계몽주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제 그 전에는 인간의 이성은 좀 이제 약간 뭐 바로 이 전은 아니지만은 한 그 근대 이전까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인간의 이성은 그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세 시대 때는 인간의 이성은 이제 좀 무시됐지. 그러다가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이성이 조명되기 시작을 하고 철학적으로는 이제 18세기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되는 거지 이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 동안에 고양되었던 이 이성, 합리성 이렇게 고양됐었는데 이거를 다시 끌어내렸다는 얘기야. 응? 그런데 이 이성을 뭘로써 이제 고양시켰었냐면 이때 이제 계몽주의 시기 동안에는 인간의 이성을 무엇으로써 dominant aspect of human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의 dominate 하면 지배하는 거지. 인간 의식의 지배적인 aspect는 측면이지. 지배적인 측면으로 고양되었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인 이제 이 이성이 지배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니까 이렇게 고양시켰었는데 이거를 다시 이 20세기에 이제 프로이트가 그 이성의 지위를 다시 끌어내렸다 이런 얘기야 이제. 그 대신에 man according to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성에 의해서 이제 지배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인간은 is ruled by니까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냐면은 어떤 force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라는 거야. force 어떤 힘이냐? beyond his control이니까 자기의 어떤 통제를 넘어서는 힘. 통제하는 거는 이제 이성이지. 근데 통제를 넘어서는 힘. 그게 바로 뭐냐면 the unconsciousness. 무의식이지.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무의식에 의해서 ruled 지배된다.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런 이론은 이제 그 전에 이제 키에르케고르의 어떤 비유를 가져다가 그거를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계몽주의에서는 이제 이성을 고양시켰는데 인간의 어떤 지배적인 정신적 측면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이성이 아니라 사실은 무의식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지배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서 지배된다라고 이 프로이트가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글이 되겠지.